이 내발기기가 앉기, 또 서기, 걷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FTMC 발달운동연구소 송민건입니다. 지금까지는 소화재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소화재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소화재활을 이해를 해야 전반적인 재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소화재활에서 나온 FTMC 발달운동연구소의 운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화재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유튜브에서 이 내용들이 퍼뜨리지 않았으면 좋았었겠지만 그래도 좀 이 FTMC 발달운동연구소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특히 이 소화 운동 수업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내발기기입니다. 내발기기. 한국 사회에서는 내발기기를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발기기를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앉히기, 일어서기, 걷기 이런 거에 초점을 좀 두고 있죠. 그게 한국에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더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돌이 지난 아이가 다시 내발기기를 한다고 하면 왜 아가들처럼 그렇게 걷냐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엄마들이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죠. 절대 돌이 지난 아기가 기어다니는 것을 못하게 금지사항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FTMC 발달운동연구소에서는 지금 다 커 있는 성인들도 내발기기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. 내발기기는 2, 3살, 4살 아이들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. 저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이 소활재활에서도 이 내발기기가 버려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내발기기를 잘못했을 때 앉거나 서기, 걷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내발기기가 앉기, 또 서기, 걷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. 이동 수단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. 첫 번째는 뒤집기, 두 번째 배밀이, 세 번째 내발기기, 네 번째 걷기 이렇게 나눠지죠. 서서 걷는 것 외에도 이동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뒤집기, 내발기기, 배밀이 이런 게 있는데 뒤집기, 내발기기는 매우 중요해요. 만약에 아이가 뒤집기나 또는 내발기기를 하지 않으면 이 움직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뒤집기를 안 하고 건너뛰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근데 건너뛰고 다른 것들을 학습할 수 있긴 해요. 하지만 뒤집기를 안 했던 것 또는 내발기기를 안 했던 것 때문에 서기의 퀄리티가 분명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걷기도 마찬가지고요. 뒤집기에서 다리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이 교차되는 게 먼저 연습되지 않으면 서서 걸을 때 이 다리 교차되는 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. 내발기기에서도 다리가 교차가 이렇게 되면서 내발기기를 해서 기어가는데 걷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교차가 됩니다.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다리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여기서 멍멍이처럼 이렇게 내발기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두 다리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다리를 한꺼번에 썼을 때의 문제는 너무 커요. 그래서 이 뒤집기를 했었을 때 또는 내발기기를 했었을 때 이 다리 교차되는 게 먼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상태여야 걸었을 때도 그게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얘기가 학습이라는 거는 낮은 단계가 잘 밟혀지고 튼튼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더하기, 빼기가 잘 돼야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가 되죠. 왜냐면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에서의 더 연장선이니까 그렇죠. 학습이라는 거는 더하기 빼기를 안 배웠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운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특히 수학에서는 단계적으로 엄청 학습을 해 나가야 되죠. 모든 학습이 그렇긴 합니다만 모든 학습은
단계적으로 어느 하나를 배워야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걸 배워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. 학습은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분명 뒤집기나 내발기기에서 그 발달 과정을 뛰어넘는다고 하면 분명 걷기, 서기, 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남아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내발기기의 장점이 무엇이냐? 첫 번째, 다리가 교차된답니다. 다리가 교차된다. 아까 얘기했지만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교차되지 않고 내발기기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그것들이 서서 걷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가 교차되고 골반이 교차되는 것들이 내발기기에서 먼저 연습이 잘 돼야 그게 서서 걸을 때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. 내발기기가 어떤 것이냐면 한 팔을 짚고 반대 다리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. 그 얘기가 뭐냐면 교차되는 운동이 시작이기도 해요. 뭐 이게 완전한 시작은 아니긴 하지만 벨미리가 먼저 되긴 하지만 이 다리, 팔다리가 교차되는 것이 걷기입니다. 걸을 때 같은 팔, 같은 다리가 절대 나오지 않죠. 교차돼서 일어납니다. 그 교차되는 것의 시작이 벨미리, 특히 또 제일 중요한 내발기기라는 겁니다. 교차되는 게 없는데 아이들에게 교차되는 운동을 또 교차되는 걷기를 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발기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 몸에는 이 교차되는 것들이 해부학적으로 있어요. 오블릭 체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블릭 체인들이 연결이 돼서 이 교차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입니다. 해부학적인 근거, 해부학이 먼저예요.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기능 뭐 이런 것들이 먼저이기보다 해부학적인 게 먼저입니다. 그러니까 몸이 그 근육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대각선적인 힘을 쓰게 만들라고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 대각선적인 힘을 쓰게 몸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. 하지만 오블릭 체인에 대한 연결 그런 훈련들이 없다고 하면 분명하게 걷기가 좀 떨어지고 또 뛰긴 더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래서 그 대각선적인 오블릭 체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내발기기를 기존에 아이가 그 훈련을 해야 그 다음 걷기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. 내발기기를 뛰어넘어서 뇌성마비 아이가 잘 걸을 수가 없어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성마비 아이인데 내발기기를 하지 않고 서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거나 앉혀서 운동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서서 걷는 것만 시킨다. 그러면 그 센터로 그 병원에 옮기시고 내발기기를 하는 곳으로 옮기셔야 되는 게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. 두 번째 결론은 정상 아이라고 하면 그 장난감들을 멀리 둬서 꼭 내발기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엄마가 다 그것들을 해버리게 되면 아이는 절대 내발기기를 하질 않아요. 특히 저긴장증 아니면 저긴장이 아니더라도 긴장도가 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 본인이 안 움직이고 엄마 아빠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더 가만히 있고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가 내발기기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 핸들링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긴장도가 낮은 아이들에게는 미리 전문가에게 그 내발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부모와 아이가 같이 내발기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결론적으로 내발기기는 매우 정상 아이들과 뇌성마비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. 그것을 이해하고 필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